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 돼서 마련한 아임 시즌 7 7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임 정준호 PD입니다. 아임 시즌 7 7회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이죠. 네,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더 말끔해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네요. 네, 재판이 있어서. 그 국민참여재판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셨어요 이미? 아직 안 했고요. 조금 시간이 좀 늦게 잡혀가지고 하려면 좀 기간이 그 뭐에 대한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일반 사람들이 방청할 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네.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 재판이고 국민참여 재판 같은 경우도 누구나 신청해서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 사전에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현장에 현장에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시는 잡히면 알려주시는 거죠? 네, 조심스럽게 정몰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임 시즌 7 7회 네, 첫 번째 코너는 지난 한 주간 주목해볼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강 기자의 대전일보 강은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네, 잘 계셨죠? 네, 한 주간, 네. 3주간 네, 잘 있었습니다. 네. 별일 없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뉴스는 뭔가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아이템은 대전 시티즌에 이제 관련된 건데요. 시티즌이 창단 이후에 이제 현재까지 여러 대표이사가 좀 중도 하차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선수단 문제도 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경영 안정화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 또 최근에는 경찰 수사를 또 받고 있잖아요. 뭐 선수 채점표, 부정, 뭐 조작 의혹 이런 것들. 네네, 부정 선발 의혹과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시티즌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구단이 됐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대전 시티즌에서 안 그래도 자본이 굉장히 제가 많았던 걸로 들었거든요. 뭐 사장도 교체되고 감독도 교체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가요? 네, 대전 시티즌은 그 창단 당시에는 뭐 동아그룹하고 계룡건설 등이 이제 참여한 그런 그 모기업이 있는 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회사였었죠 일종의. 네네네. 그래서 이름은 시민구단이었지만 그때는 사실상 이제 기업구단과 다를 바 없는 성격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그 참여한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손을 떼면서 2006년에는 완전하게 대전시가 인수를 하는 시민구단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단주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대전시장에 맡게 됐고 그 이후에 대표이사를 구단주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로 오다 보면서 좀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메비우스의 띠가 이제 끊이지 않게 막 연결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경험 없는 신인 감독 선임, 선수단 물갈이, 성적 폭망, 사장 감독 퇴임. 다시 경험 없는 신인 감독 선임, 선수단 물갈이, 성적 폭망, 사장 감독 사퇴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좀 흑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 대표이사가 오다 보면 본인의 좀 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쇄신 또 개혁을 외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좀 대전 시티즌에 좀 잘 맞아서 좀 굉장히, 발전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메비우스 띠라는 그런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유명했던 그런 선수들 출신의 감독이 되게 많았어요. 국가대 뭐 유상철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경험이 없는 감독 데뷔 거의 그런 무대로 와서 이 대전 시티즌이 좀 어떤 일종의 시험 무대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임 최영규 사장이 이제 얼마 전에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분 어떤 분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10일에 정말 갑자기 선임이 되셨죠. 그 언론사 광고국장 출신이고요. 서울신문이었던가요? 네, 서울신문사 그 광고국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직 맡으셨다가 대전 시티즌 신임 대표이사가 됐고요. 대전 출신입니다. 그 대전 동산중학교 그리고 대전 상업고등학교 그리고 충남대 철학과를 나온 분이고요. 네, 이분 선임 기준은 경영 능력에 좀 이렇게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이분이 경영자 출신은 아닌데 그 광고국장이 경영자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는 그 이분도 보니까 기자 출신이세요. 근데 기자들이 승진을 하면 차장, 부장, 국장급을 승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사 광고국장 자리는 그 국장급들이 가는 보직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환 보직 자리로 보면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 능력과 그 광고국장의 그 역할이 과연 그 비례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이게 광고 많이 유치해 올, 그러니까 광고국장이고 그런 성과들이 있으니까 시티즌 광고를 많이 따와서 좀 재정 자립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선수단 운영은 감독에게 뭐 전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감하세요? 경영과 이제 그 선수단 그 관리를 구분 짓는 거는 그 지난 김호 감독, 김호 대표이사죠. 네. 대표이사 때 선례 때문에 좀 이렇게 분리를 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부분도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광고 끌어오고 스폰서 유치하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을 위해서 뭐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광고국장을 맡으면서 이분이 경영 능력이 그럼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거든요. 이렇게 언론사를 경영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체를 경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티즌이라는 거대한 그 조직을 어떻게 좀 이끌어 갈 것인가? 또 그 전에 대표이사들도 마찬가지로 광고와 스폰서 유치하는데 이렇게 주력을 뒀지만 잘 못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허태정 시장께서 바라보는 그 광고에 대한 시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언론사 광고국장 출신이니까 광고 잘 따오겠지. 그러니까 그 개인의 능력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컨텐츠가 없으면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출신이 가서 광고 따올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무슨 뭐 앵벌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광고주들이 광고를 주는 거지, 그 개인의 인맥 때문에 광고를 준다, 뭐 이런 시대는 지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저는 좀 사실 그렇게 썩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실력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잖아요. 스포츠 자체의 컨텐츠가 매력적이어야 광고주들이 네, 줄 거 아니에요. 네. 호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부 리그에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 컨텐츠를 광고로 이을까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광고국장 출신이라기보다는 충남대 철학과에 좀 이렇게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선배시죠, 허태정 네, 시장이. 그 구단주인 허태정 하필이면은. 대전시장 그 또 같은 학교에다 또 같은 과 이제 선배시더라고요. 3년 선배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얕은 인재풀도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거죠. 그럼 도대체 경영 능력은 어떤 것이며 또 그리고 그 전문성 어쨌든 이런 부분 그 살펴볼 때 그 인재풀이 과연 얼마나 좁길래 자기 과 선배를 이제 찾는가. 네, 좀 굉장히 좀 여러모로 이번에 좀 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워 역대 사장들만 봐도 이게 축구 스포츠 전문 경영인 이런 분들을 보다는 대부분 뭐 군인 출신 아니면 언론인 출신들 정치인 출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전 시티즌의 어떤 철학 경영, 철학 구단 경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신임 최윤규 사장이 오셨습니다. 보통 역대 대전 시티즌 사장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침체된 위기의 대전 시티즌을 뭐 구하고 중장기 발전 이런 청사진들을 내놨었는데 이분도 이제 비슷한 청사진을 내는 것 같아요. 뭐 네. 과연 얼마나 그게 잘 실현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시티즌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구단인 거 아시죠? 네. 2002년 월드컵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창단된 97년에 처음 창단됐어요. 아, 예. 23년째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오래된 구단이에요. 네, 성인이 됐네요. 네, 강 기자님보다는 젊은 것 같고요. 이 팀이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그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좀 많이 언론에 이제 알려진 것처럼 신인 선수를 공개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일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네. 예전으로 올라가면 그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고종수 그 당시 선수가 구단과의 갈등으로 잠적을 했다가 팀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김호 전 대표이사와 함께 다시 이제 감독으로 복귀를 했죠. 그 고종수 감독이 선수가 당시에 그 팀에 잠적했을 때 그 큰 영향을 끼친 분이 기자님하고 저하고 알고 있는 그분이죠. 네네네.
당시 기자. 네네네. 그런 일이 있었었고. 아 맞다. 근데 예전에 대전 시티즌에서 감독이 코치를 폭행한 사건도 있지 않았었나요? 뭐 그때 유리잔으로 네. 유리잔으로 내리셔서 얼굴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최윤겸 감독 시절에 그 감독이 이영희 코치 집에 가서 부인과 같이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그 코치 있었는데요. 부인하고? 네. 네, 술을 마시다가 맥주잔으로 그 코치를 때려서 뭐 이마 등의 그 스무바늘을 꿰매는 그런 좀 이렇게 상처를 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굉장히 보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 앞에서 남편이 이제 맞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었던 것 같고 최인관 감독이 그때 성적이 괜찮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감독직에서 물러났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워낙 못하니까 이제 경기 이제 그 최문식 감독 시절에 2015년입니다. 4승 7무 25패였어요. 시즌 성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 안중들이 최문식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해요? 시옷 비옵 시옷 비읍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픈데 근데 암흑기가 계속 되죠. 2017년에 아까 이제 그 최은경 감독한테 맞은 적이 있었던 이영익 감독이 이제 오는데 굉장히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한ton 팬이 이게 뭐예요? 최문식 때보다 더 못하잖아요. 막 이런 것도 붙이고 굉장히 좀 우픈 얘기들이 대전 시티즌에 많이 있어요. 네. 네, 계속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 팬들의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팬들도 많이 실망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대전 시티즌의 좀 아픈 이야기 몇 네. 개만 더 소개해 줘 보세요. 네. 네, 그 시티즌이 프로 구단인데 네. 그 네. 코치들이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올 시즌 시작부터 대전 시티즌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단 관리부터 아마추어식 구단 운영으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팬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첫 경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다수의 선수 등번호도 알리지 못한 데다 자격증도 없는 골키퍼 코치가 스카우트라는 직함으로 선수를 훈련시키다 감독관의 제지까지 받았습니다. 코치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 경기 때 벤치에 못 앉으시거든요. 못 앉아 있으시는데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코치가 그 이기범 코치인데 그분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경기에 불참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래서 길레미 그 피지컬 코치랑 고종수 감독 둘만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치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래도 대전 시티즌이 아무리 네. K리그 그 2부 리그라도 프로 구단인데 그 벤치에 두 분만 계셨다는 건 조금 아프네요. 네, 굉장히 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그 지금 이제 주전 선수죠. 뚜르소노프가 이제 출전한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인가 네, 보네요. 그 외인 선수인데 이름표를 이제 매직으로 좀 엉성하게 써서 그 이름표를 붙이고 경기에 네. 출장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팬들이 이게 프로 구단이냐 뭐 네. 이렇게 정말 우프입니다. 많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냈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가 끝났어요. 그 이제 화가 나가지고 팬 하나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인천하고 경기할 때였는데 두루미 마스코트 있거든요. 그걸 폭행을 한 거예요. 관객이 마스코트를 패가지고 그 홈 두 경기에 서포터서 그 폐쇄 징계 그리고 폭행 당사자는 1년간 그 관전 금지 뭐 이런 징계도 받은 적이 있고 이 대전 시티즌 정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런 공공재잖아요. 네, 연간 60억 원 대전 시비가 투입이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꼭 굳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뭐 존재 이유까지 뭐 들먹이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안 찾는 그런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성적도 성적이지만 뭐 이제 사무국이나 선수들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 좀 여러 구설수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비를 매년 연간 60억 원 정도,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를 쏟아 부어야 할 만한 이제 그런 뭐 구단이냐 그렇게 관리도 안 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혈세 먹는 하마로밖에 전락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신임 대표이사에 거는 기대도 좀 높아진 상황인데 이번 그 인사가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한 그 상황이잖아요. 강은성 기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 개인의 생각이고요. 아임의 네. 입장가는
조금 다를 네.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지만 네. 또다시 낙하산 인사고 되풀이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리가 사람을 또 만든다고 아직까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 시티즌이 정말 뭐 시민들의 품으로 가고 뭐 거듭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공론화를 시켜서 이 구단을 존치해야 되는 거 이거부터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준비하신 이야기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이제 요즘 체육 출입을 하시니까 하나이글스도 가시고 또 네. 시티즌도 보시고 하는데 네. 하나이글스는 올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나이글스는 엊그제 SK와의 그 1차전에서 역전패당하고 어제 0대1로 석패했거든요. 지금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고 우리 방송은 이제 주말을 지나고 나오니까 네, 지난주 그래요? 이야기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네, 시즌 초반이고 네. 그리고 하나 이렇게 보면 그 신인 선수들 그리고 또 베테랑의 조화가 굉장히 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올해도 가을 야구는 간다. 기대하시는군요. 네.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기대가 아니죠. 전망을 해봅니다. 네. 누가 이기는지는 네, 시즌 네. 끝날 때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네네. 이기는 사람이 네. 술 사기? 아니요. 술 얻어먹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 기자의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였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